고마워, 알렉스. 리처 정말 고마워. 라피 고드스타인. 옆에 앉게 되어 영광입니다. 알렉스가 저희의 가장 존경받는 손님들 중 몇 분이 오셨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1분 덜 남았네요. 저는 실반과 실반이 말한 내용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르기 말한 것처럼 먼저 이 자리에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지금은 중동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매우 중대한 순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놀라운 성공과 강인함, 결단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함께 우리는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을 파괴함으로써 즉각적인 존재적 위협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군사전장을 벗어난 이스라엘의 가장 어려운 도전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향력과 인식의 도전입니다. 그것은 심리전과 허위 정보에 맞서는 전투입니다. 우리가 길게 이야기했던 최근 인터뷰에서 오늘 저녁에 제가 그대로 인용하자면 부통령 벤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미국과 이슬람 공화국 간에 진화하고 있는 양해각서에 대해 공황 상태에 빠지고 과도하게 반응한 것이 어쩌면 이스라엘이 미국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반이 한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백악관 고위 인사인 세바스찬 고르카 박사도 약 1시간 전에 비슷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X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모두 우리의 공동애적인 이슬람 공화국과 그들의 테러 대리인들에게 의심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아니라요. 지난 47년 동안 친애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란 정권이 세계를 속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국제원자력기구를 속이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숨겼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테러 대리인들에게 자금과 무기를 지원하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페르시아어로 호메이니에서 아흐마디네자드, 이제는 우리 곁에 없는 이들, 그리고 하메네이, 이제는 우리 곁에 없는 이들까지 이란 지도자들은 이 정권이 이스라엘을 말살하겠다는 의도를 선언해왔습니다. 급진 시아파 마흐디, 즉 메시아를 추구하면서 말입니다. 이란의 기만은 그들의 전면적인 지하드 전쟁 전략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서방과 이스라엘의 적들은 마음과 정신, 이야기, 정당성, 그리고 실제로 현실 자체를 재구성하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고 수십 년 전부터 이스라엘은 식민주의적이고 아파르테이트이며 인종차별적이고 집단 학살을 저지르는 국가로 중상모략당해 왔으며 심지어 불법적이고 정당하지 않은 국가로 제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된 이야기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방어는 공격으로 불리고 이스라엘의 생존은 지배로 불리며 이스라엘의 안보는 억압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유대 국가와 유대인들을 향한 이념적 정치적 공격은 이슬람주의, 급진 좌파, 극우 세력이 결합된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놀랍게도 이 빨강, 초록, 갈색의 공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맹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유일한 민족 국가에 대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세력들의 동시다발적인 공격입니다. 그들의 공통된 목표는 이스라엘의 말살과 시온주의 프로젝트의 해체이며 이는 서구 문명과 영향력에 맞선 더 광범위한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전 세계적인 공격의 뿌리는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 왔으며 중동에서 서방까지 뻗어 있습니다. 거의 100년 전 이 방에 있는 우리 모두 아니면 대부분은 예루살렘의 첫 번째 대무프티였던 하지 아민 알 후세인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히틀러와 나치에 가까운 동맹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주권에 맞선 현대 정치 전쟁의 이념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1944년 베를린에서 아랍어로 방송된 연설에서 그는 유대인을 어디서든 발견하면 죽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텔아비브 폭격과 성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최종 해결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그의 말살 이데올로기는 1928년에 설립된 무슬림 형제단의 정치적 이슬람주의와 공유되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내내 소련과 중국 공산당은 팔레스타인 데이를 무기화하여 이를 난민 문제에서 제3세계의
해방 문제로 변화시켰습니다. 전 세계 극좌파의 대표적 아이콘이자 청해받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서구 식민주의, 제국주의 그리고 억압의 궁극적인 예시로 묘사되었습니다. 여기서의 의도는 이스라엘을 약화시키고 미국을 약화시키기 위해 이스라엘을 무기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랍 국가들과 소련은 유엔에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무자비하게 공격했고 중국은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에게 지원과 무기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배척 캠페인은 1975년 유엔 총회 결의안 3379호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시온주의가 인종차별주의라는 주장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이를 막기 위해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의안은 그 순간 오늘날 이스라엘을 거부하는 중심 원칙이 되었고 제 판단으로는 10월 7일 침공과 대량 학살로 가는 직접적인 길을 닦았습니다. 이 정록 연합의 공격은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아야톨라 호메이니는 이란 공산주의자들, PLO 그리고 소련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 후 이란 정권은 사회주의 동지들을 숙청하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테러 지원 국가가 되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야톨라에서 오사마 빈 라덴, 하마스에 이르기까지 이슬람주의자들은 인권과 반제국주의라는 진보적인 언어를 사용해 서방에 호소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빈 라덴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시온주의 십자군 동맹으로 함께 지목해 공격했습니다. 9.11 참사가 일어난 지 몇 달 후에 빈 라덴이 미국에 보낸 편지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서방이 이슬람 세계에 개입하면 영원한 지하드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 이후 빈 라덴의 미국에 보낸 편지는 2023년 11월 픽톡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편지의 비개입주의 메시지는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지켜보는 젊은 미국인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안보 및 외교센터의 수석 연구원이자 펠로우인 닥터 어윈 만스도르프가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는 j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미국인의 50% 미만이 이란, 즉 이란 정권이 미국의 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문에 응한 미국인 중 50% 미만 이란이 미국의 적이라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60%만이 9.11 테러가 급진 이슬람과 연관되어 있다고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무지의 수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약간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빨간색, 초록색, 그리고 이제 갈색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에 대한 내러티브 공격이 서구 담론의 주류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샤밧 전에 뉴욕에서 막 돌아왔고 이스라엘을 응원하는 퍼레이드에 참가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뉴욕의 하마스를 지지하는 시장과 그의 아내 주하이르 맘다니는 그 행사를 에이펙이라고 부르며 괴물들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선거운동을 후보한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하마스 지지 활동가 린다 사르스루는 민주사회주의자들, 특히 강에서 바다까지 자유 팔레스타인을 주장하는 이슬람주의자들을 홍보함으로써 미국 정치를 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르스루의 동료이자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활동가인 뉴욕 주립대 법대의 너루딘 카스와니 X에서 그녀를 기억하시나요? 그녀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며 우리는 전부를 원한다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2001년 인티파다 때도 그랬고 이스라엘이 90년대 오슬로 평화 계획에 따랐을 때도 그랬는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인티파다가 세계화되었습니다. 그 내러티브는 서방 사람들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슬로에서 30년이 넘게, 정확히는 33년 전 이스라엘은 우리를 파괴하려는 지하디스트 테러 조직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파타와 협상하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PLO의 DNA를 재구성해서 그것을 PA라는 온건한 조직으로 바꿀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치명적인 실수였고 우리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교훈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우리는 소중한 친구들로부터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부르기 언급했던 것처럼 또 다른 테러리스트 이슬람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려고 압박할 것이고 그것은 다음 10월 7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어떤 이스라엘 정부도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슬로와 가자 철수는 오늘날 우리를 어떤 상황에 처하게 했을까요? 테러, 10월 7일 전 세계적인 배제, 고립, 그리고 부정입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하마스는 우리의 정당성을 뒤집었고 그 결과는 완전한 배제였습니다. BDS라는 캠페인, 유엔이 우리를 테러리스트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집단학살 혐의, 이른바 인권단체들이 매달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보고서를 내는 것, 전 세계 캠퍼스와 거리에서 벌어지는 친하마스 시위 등이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이슬람주의자들 그리고 세계 좌파가 이스라엘과 미국을 겨냥해 한데 모였습니다. 정치적, 외교적 전쟁, 법적 전쟁, 심리전, 언론 왜곡, 이것이 오늘 저녁 우리가 들은 8번째 전선입니다. 그리고 그 8번째 전선은 우리를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와 미국으로부터 분열시켜 이스라엘 국가의 붕괴와 말살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이념적 규모의 핵폭탄은 이미 미국인들에게 투하되었고 그 여파로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에서 방사성 물질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정보전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티쿤, 바로잡음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옳지만 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적들에게 집중해야지 공개적으로 동맹국을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제8전선을 폭로하고 공격함으로써 공세로 나가야 합니다. 국제기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극단주의를 폭로하고 아브라함 협정과 2024년 7월 네타냐후 총리가 언급한 아브라함 안보 동맹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몇 달 안에 이것이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JCA, 예루살렘 안보 및 외교센터에서 우리의 사명이었으며 유대인, 아랍인, 무슬림, 기독교인, 드루즈, 쿠르드족, 이란인 등 중동 팀원들과의 공동 작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축소판 중동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이 더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중동을 위한 해답이며 우리를 비방하고 중상모략을 일삼는 악의적인 세력이나 국제기구에 대해서는 무관용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무관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외무장관 기돈 사르가 이스라엘을 아파르테이트라는 중상모략으로 비방한 EU 관리 카야 칼라스와의 접촉을 끊기로 한 조치는 매우 좋은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더 전략적이고 제도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 전략적 영향력 및 정보 보안국을 설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총리실에 직접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본부는 IDF 대변인 부서, 정보기관, 사이버부대, 외교부,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모든 대사관의 메시지를 통합하고 하나로 만들 것입니다. 이 본부는 전 세계를 모니터링하고 위협을 조기에 감지해 신속하고 일관되게 대응할 것입니다. 이 본부는 데이터와 기술, 인공지능, 공개 출처 정보, 내러티브 분석을 활용하여 위기를 예방하고 위기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적들을 상시로 폭로해야 합니다. 미국도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소련을 무너뜨리기 위해 비슷한 기구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직면한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